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하위 80%로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인터넷을 찾아보실 텐데요. 그런데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은 듯해서요.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왜 모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정책을 펼칠 때는 마치 암호와 같이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할까요? 평균 소득이 얼마 이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다 뭐 이렇게 말하면 훨씬 쉬울 텐데요. 그 이유는 모든 정치와 정책에서는요. 특히 민감한 정책에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말을 써서요.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거나 또는 각 이익이 상충하는 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을 줄이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미국, 영국, 한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요. 러시아, 일본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언어의 중의성 혹은 애매모호성의 의도적 사용이라고 하죠. 또 제가 어려운 말을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들이 그러한 방법을 쓰니까요.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러시아와 일본 같은 경우는 겉모습은 민주주의 같은데 한 당이나 또는 한 사람이 오랜 기간 국가 시스템과 자원 그리고 언론을 독점 및 통제하죠. 그러한 정부를 권위주의 정부라고 합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독재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위 80%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터넷으로 찾으면 항상 따라 나오는 용어가 있죠.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참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선 중위소득 몇 퍼센트 하는 용어하고 하위소득 몇 퍼센트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중위소득이란 개념은요. 대한민국의 소득군 중에서 중간소득 계층을 정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저소득군과 고소득군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복지정책이라든지 의료 정책과 같은 정부의 행정 처리가 조금은 더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중간소득군을 100%로 정하고요. 아래로는 0%까지.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200%까지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2배 이상의 소득을 갖는 소득군이죠. 자, 이제 문제의 하위소득 80%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하위소득 80%가 중위소득 어디쯤에 속하냐는 것이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메이저 방송사나 언론사 기자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위소득이 0에서 200%까지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각 개인의 수입이 모두 다르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염병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잖아요. 특히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이 더 많이 소득이 줄었을 확률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위소득도 변동될 것이고요. 게다가 각 소득군 사이에 편차도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부모 자르듯이 하위소득 80%는 중위소득 몇 %다라고 딱 부러지게 정의를 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위소득 80%가 중위소득 200%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추경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소득 하위 80%의 기준을 묻자 기재부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한 1억 원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1억 원이 넘는 것은 중위소득 180%가 살짝 넘는, 즉 1억 532만 원인데 200%가 1억 1,703만 원이니까 그래서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로 봐도 되냐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예요. 중위소득 200%는 소득 하위 83%와 일치한다는 대목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어떤 근거로 그런 정의를 내렸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요. 이 정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요. 2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군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정책은 행정 편의와 애매모호함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책들이거든요. 기자의 질문에 기재부의 답변도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험한 판단이다. 등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답변도 두루뭉실하죠.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하위소득 80%는 중위소득 18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정하기 힘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소득군의 편차가 있고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그 편차가 더 커졌을 확률이 높아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래저래 너무 복잡하니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소득이 줄었으면 건보료도 적게 내는 것이 맞으니까요. 지역 가입자분들 중에서 소득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은요.
7월 중으로 서둘러서 건강보험료 재조정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7월 중으로 하셔야 6월부터 소급 적용돼서요. 8월까지 3개월 재조정 이득을 보시게 됩니다. 자, 끝으로 2021년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별 소득액과 중위소득 180% 기준 건강보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0%보다 약간 높으니까요. 변동될 수 있습니다.